조국 씨는 서울대학교 교수였고, 그래서 학생들의 스승, 또 법학 전문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왕년에 한때 그는 차기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그렇게 믿는 대중도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조국 씨의 경력이 얼마나 화려한가, 이것을 살펴볼 것인데, 그의 경력을 두고 거기에 경의를 표하지는 말기로 합시다. 그냥 기록입니다. 우선 조국이라는 인물은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영향력이 컸던 인물입니다. 2001년, 그러니 수십 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2004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조교수,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부교수, 200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그러니 로스쿨의 교수,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이라는 인물은 대한민국 사법정보, 법원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대법원 양형제도 연구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제도가 왜 지금처럼 그 안에 독소 규정이 들어갔는지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 사이 2003년에는 대법원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대법원에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는 우리법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법연구회라든지 법 안에 이념이, 사회운동이 끼어 들어가게 된 것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역시 대법원 양형전문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조국은 대한민국 집행정부, 그러니 정부에 역시 영향력이 컸던 인물입니다. 정부에서 검찰, 법무부, 청와대 이런 데서 아주 큰 역할을 맡았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에서 2005년은 대검찰청 인권 존중을 위한 수사제도 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검찰 와해, 그거의 씨앗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아도 될 것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11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의 민정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2019년 9월 9일부터 같은 해 10월 14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당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조국의 이름 뒤에는 지금도 전 장관이라는 전직 명칭이 따라 붙습니다. 바로 문재인 보궐 대통령 당시에 30여일
앞에서 말했듯이 9월 9일에서 10월 14일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직함이 따라 붙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3일 피고인 조국에게는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긴 시간 동안 그의 범행, 그에 관한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면서 대단히 가볍다고 느꼈을 겁니다. 우선 그 과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살피는 것은 조국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그리고 서울대학교 여기에 대해서 국한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조국 씨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아들과 서른을 바라보는 조민, 이 딸, 이 입시비리 그 내용을 보면 업무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그 행사 이런 것 그리고 바로 이 아들과 서른을 바라보는 조민 장학금 부정수수, 뇌물수수라든지 또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이런 것은 공무원 범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 범죄가 개인 범죄하고 엮여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12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이 금융위 뇌물사건 거기에서 뇌물수수 그리고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았고 바로 그때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2019년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찰을 무마했다. 이런 혐의들인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2019년 12월 31일에 피고인 신분이 됐는데 2020년 1월에도 서울대학교에서는 조국 씨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교수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미 조국은 피고인 신분이었고 그런데 서울대학교의 일꾼 조국의 철밥통 이것이 끄떡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로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조국의 철밥통은 변함없이 끄떡 없었습니다. 2023년 2월 3일 조국 피고인이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4일, 2월 5일, 2월 6일, 2월 7일까지 이 초파워 철밥통은 건재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2023년 2월 7일에 이르러 서울대학교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그동안 미루어둔 몇 년 동안 미루어둔 징계 절차를 재개하겠다. 당장은 아니고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교원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랬습니다. 그동안 나온 죄상이 바로 서울대학교 자체의 문제인데
1심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나서 징계위원회를 열 것인지를 정하겠다 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이제는 산을 이루고도 남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같은 2월 7일 우리 국민은 어이없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조국 씨, 그의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냈다. 여기에서 알아둘 것은 변호인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입니다. 법정 대리. 대리가 뭐냐? 남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조국 변호인단의 입장문은 조국 자신의 의사다. 이렇게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서울대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서 조국의 그 혐의, 그것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는 징계 절차를 중지해 주기를 바란다. 다른 혐의들, 이런 것들을 다 두고 청탁금지법 하나만 찍어서 말을 했습니다. 뭐 계산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든 헌법상의 권리를 이야기한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징계를 하는데 헌법상의 권리를 이야기했다 하는 면에서 조국은 거의 서울대학교에 오기 전부터 따지면 그는 거의 평생 교수를 한 사람이고 그것도 법대 교수를 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법을 모른다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법과대학, 로스쿨 교수 자격이 없다. 이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조국 씨가 한 이야기, 헌법상의 권리는 바로 헌법 제27조 제4항을 가리킵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입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또 이러한 피고인의 무죄 추정은 형사소송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물론 헌법에 복종한 법 조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 대다수는 누리지 못합니다. 헌법상의 권리가 조국 씨의 말대로 헌법상의 권리라면 이것이 전 국민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전 국민이 누리지 못합니다. 형사 피고인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사 피고인은 어디에서 존재하는가? 형사 피고인은 서울대학교에 없습니다. 형사 피고인은 대한민국 정부에도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없고 오직 형사 법정에만 존재합니다. 형사 피고인의 법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형사 법정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스스로 지키기로 한 원칙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헌법에 넣어 놓았다. 다른 데서는 이걸 지켜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확장해서 적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밖에는 형사 피고인이 없기 때문에 2023년 2월 3일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인가?
보통 생각할 때 항소했으니까 1심 판결은 깨끗이 지워서 백지로 만들고 이제 새롭게 조국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유죄의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생각 자체를 송두리째 내버리십시오. 그러면 1심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로, 제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항소심에서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기는 합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현재 조국 피고인이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바뀔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사실이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조국 교수는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선고를 받은 서울대학교의 일꾼입니다. 근로자인 것입니다. 바로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에 관한 범죄를 저질러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 것입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2019년에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국 교수를 위해서 기다려주자. 이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혹시 서울대학교에는 농어촌 특별 전형 이런 것처럼 교수에 대해서 형사 피고인 특별 전형이 있는 것인가? 서울대학교 교수는 형사 피고인 15%를 항상 보장한다. 이런 형사 피고인 특례라도 있는 것인가? 교수들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두었다면, 만일 그런 것을 두었다면 그러한 서울대학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조국이라는 앞에서 보았던 그 휘황찬란한 경력을 자랑하는 왕년의 스타, 서울대학교 철밥통을 움켜쥔 조국 씨의 혐의, 그게 뭐냐?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조국 씨는 대단한 경력의 소유자다. 한국에서 권력 서열 2인자 소리를 들었고 또 왕년에는 장차 1인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던 자다. 이것을 감안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이런 대단한 자를 공소 제기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국 씨, 형사 피의자 조국 씨의 압수수색 당시 뉴스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황제 압수수색이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우선 공소 제기까지 갈 때 너무나 억울하게 마녀 사냥으로 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상 유죄와 무죄의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유죄는 죄인이고 무죄는 결백한 사람이다. 법상으로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유죄의 의미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라고 합니다. 공소 제기가 되고 공소 사실에 대해서 범죄의 증명이 됐을 때, 이때 유죄라고
무죄라고 합니다. 무죄의 의미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소제기는 무엇인가? 수사의 전문가, 그리고 공소 전문가인 검사가, 물론 수사는 수사관이 따로 할 수도 있고, 그들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공소 제기를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증명에 실패했을 때, 그때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했다고 뉴스는 싣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도소 담장을 걷지 않는 준법 국민은 일단 수사기관의 범죄가 아닌 한 공소 제기되지 않습니다. 공소 제기가 된 다음에 무죄라고 나온다고 해서 승리자처럼 아주 결백한 사람이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은 그는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고 리걸 마인드가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틀리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국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주요 혐의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뉴스를 보면 교수 조국 이 피고인과 교수 정경심 이 피고인의 혐의와 그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는 뉴스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조국 교수, 피고인 조국 교수, 그의 사항만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혐의냐? 대학 입시, 유학 입시, 유학 과정, 로스쿨 입시,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그 입시 비리 혐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형법상 혐의는 이렇습니다.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이렇게 말하면 좀 딱딱하고 어려울 텐데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조국의 아들, 이때는 미성년자일 때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아들이 한영 외고에 재학할 때 허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조국 씨가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2013년 7월 15일 조국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였습니다. 서울대학교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다음 조국 씨의 아들, 이번에는 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조원. 그가 조지 워싱턴대에 재학할 때 유학 중에 2차례 대리시험을 치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조국 씨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였습니다. 조국 씨의 아들 역시 성년자인 조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국내에서 고려대 로스쿨, 연세대 로스쿨, 충북대 로스쿨 입시 때 역시 위조,
허위 증명서를 제출했다 하는 데 대해서 조국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조국 씨는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2017년 10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그때 역시 조국 씨는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였고 공익인권법센터에도 직접 몸담고 있었다. 이렇게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조국 씨의 딸 성년자이므로 이름을 밝히면 조민. 이 조민 씨의 조민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때 서울대 허위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조국 씨는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였습니다. 조국 씨의 딸 조민, 서울대 의전원 입시 때 공주대 증명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서 제출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조국 씨는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로서 이 많은 일들을 다 저지른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아니었으면 저지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국 씨가 청탁금지법 부분은 확정 판결 때까지 서울대에서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던 그것은 딸 조민이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제공 및 뇌물수수한 그런 사건입니다.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뇌물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600만 원 장학금을 수령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때 조국 씨는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로서 이러한 일을 한 겁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이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은닉 교사, 이런 것들 내용은 지금은 생략을 할 것이고, 앞에서 한번 이야기한 유재수 감찰 무마 지시, 이것도 유죄 확정이 된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이 그 혐의로 유죄가 확정이 됐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찰 무마 지시를 했다 하는 이것도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국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행은 모두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조국의 범행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학사행정이 범행의 형태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이 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대학 교육이라든지 이 서울대학교는 긴 세월 국립서울대학교였는데 바로 그런 기관, 그런 곳의 교수라는 것은 무엇이고 대학 교수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조국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린 내용, 정말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명한 대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로서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조국, 그의 일련의 범행은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라는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조리 저버린 채 오로지 조원, 2023년 현재 26살, 조민, 2023년 현재 32살. 이것은 중앙일보를 참고한 겁니다. 그 입시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만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물론 다른 대단한 공직이 있었지만 이거는 서울대학교 교수의 한정을 시키기로 합시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26살 조원, 32살 조민의 그 입시 관련해서 지난 수년간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조국 피고인이 직접 위조,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는 이런 위계를 사용했다. 나아가 온라인 시험 부정 행위에 가담을 하고 교수가,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대리시험을 보는데 시험 부정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범행이 과감해진 점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 모든 국민의 신뢰를 이렇게 배신을 할 수 있는가? 서울대학교 역시 국민의 신뢰를 과거 긴 세월 우리 한국 국민의 자랑이었던 대한민국의 인재를 배출해내는, 그래서 아낌없이 그들에게 모든 지원을 해주었던 국립서울대학교였던 그곳에서 이렇게 국민을 배신할 수 있는가? 게다가 법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 피고인은 이 법정에 와서까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야말로 범죄자다운 행동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객관적 증거에 반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피고인 본인이 아닐 때 위증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짓말을 한 거다.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랬습니다. 보도된 것을 보았을 때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한 부분은 혹시 그 맥락을 놓친 것이 아닌가? 법리를 잘못 대응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정도였고, 또 이 양형은 너무나 가벼워서 앞에서 우리가 본 단지 교육의 한정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대한민국의 대학교육, 교수, 서울대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이런 범행을 했는데 이 형벌이 너무나 가볍다. 이게 만일 돈이었으면, 돈으로 계산했으면 20년, 30년 징역이 간단히 나왔을 텐데 돈을 집어넣지 않고 단지 형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형 연수만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겨우 600만 원, 겨우 2년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조국 씨는 200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쉽게 말해서 법대, 로스쿨, 여기 교수로 교수 지위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경력만 좋으면 무슨 짓을 해도 유죄 판결을 안 받는 한국인가? 국회의원은
제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그게 벌금 99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하는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되는 그런 특권층이냐. 그래야 하는 것인가. 이거 우리 고민해 봅시다. 자, 이런 그 경력이 저렇고 저 마음가짐, 심적 상태가 저런 것을 보니까 바로 그런 조국 본인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서든 다 큰 성인인 남자, 여자, 자기의 아들, 딸들을 끈질기게 범행을 하면서 밀어주었던 것인가? 한국의 경쟁 시스템, 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려 가면서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의 문제입니다. 그 인물이 정치권에 있으면, 정치권에 줄이 다 있으면, 유력 대선 후보라고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소위 권력자면 징계 안 하는 서울대학교인가? 조국 씨는 2017년 5월 11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2019년 9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이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대는 부끄러운 철밥통 지킴이 노릇을 해온 것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서울대는 안철수 논문, 윤석열 논문, 이거 검증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는 완전 달랐습니다. 잘못을 발표할 때도 여기에 기름칠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번에 조국 징계도 계속 기피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가 범행의 도구로 국민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흉기로 사용이 됐는데, 이런 서울대학교에 무슨 학문이 있는 겁니까?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대학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수란 무엇인가? 어째서 대학이 정치권하고 줄이 닿고 산학협력이라는 말로 대학이 기업체로서 이윤 추구를 하고 있는가? 정부의 돈을 끌어다가 이윤 추구를 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는가? 차라리 주식회사를 열지. 이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정치와 완전히 단절돼야 합니다. 교육은 교육으로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